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공부방 관련 강의 10년차 그리고 공부방 운영 14년차 하고 있는 진아쌤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과 공부방 운영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공부방 운영하고 계시지요? 오늘은 저와 함께 그 원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째, 공부방은 내 직장이다. 둘째, 목표를 설정하라. 셋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할지 결정해라. 넷째, 역지사지의 마음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다섯째, 자기 자신을 세일링하자입니다. 그중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공부방은 내 직장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공부방을 운영하는 데에는 그 무엇보다 공부방만의 색깔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상이 누구인지, 지도하는 과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도 회비는 얼마인지 이런 거는 기본적인 테두리이고요. 그 안에 자기 자신만의 공부방 색깔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은 어떤 색깔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방은 어떤 공부방인지도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공부방의 현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점을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부방은 내 직장이라는 개념을 갖고 일해야 한다는 거는요. 흔히 공부방을 한다고 하면 선입견이 살림도 하면서 재능을 가지고 아이들 며칠 가르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공부방을 그렇게 운영하고 싶으신가요? 처음 제가 공부방을 오픈했을 당시만 해도 지금의 공부방 공급량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은 10배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누구나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변한 거니까 좀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하는 생각은 일단 지우시고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에도 수업 중에 이불 빨래하고 물 끓이고 자기 아이들도 돌보고 하면서 공부방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하는 개인 공부방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경우에도 수업 중에 제 개인 일을 보면서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시간이 날 때는 공부방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떨어져 있는 지우개가루 치우고 연필도 주워 올리고 그리고 연필도 깎아 놓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상태도 살펴보았어요. 화장실에 있는 휴지는 떨어지지 않았는지 만약에 떨어졌으면 다시 끼워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러워져 있으면 깨끗이 물 청소도 했어요. 물론 굉장히 빠른 시간에 했겠지요. 그리고 음료대에 가서 컵도 정리해서 새로 마른 컵을 올려놓고 건조시키고 그리고 깨끗한 음료대를 만들어 주었어요. 당연히 신발장에도 나가 보겠죠. 신발장에 아이들 신발은 잘 가지런히 되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고 가는 시간이 겹치다 보면 아이들 신발이 여기저기 어질러 있기 마련인데 그건 아이들한테 미리미리 당부해서 잘 정리해 놓고 오도록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의외로 잘 듣습니다. 공부방만의 규칙을 가지고 공부방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 할 수 있지요. 길게는 5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그 시간은 줄여서 아이들 수업에 전념하셔야 합니다. 그 와중에도 아이들 수업 이외에 그리고 공부방 관련 일 이외에 자기 개인 업무를 보는 거나 개인적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거는 물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방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하루 종일 그 공간에 계시지만 아이들은 자기 수업 시간에만 왔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른 점심을 먹고 나면 밤 9시가 되었든 10시가 되었든 저의 저녁 시간은 그 수업 시간 이후였어요.
간식을 먹는 경우도 없었지요. 간식을 공부방에서 먹는 경우는 중학생들 시험 끝나고 그동안 수고했다 위로하느라고 피자나 치킨을 시켜주거나, 초등아이들 방학하는 날 영화를 보면서 파티하는 날 빼고는 공부방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당연히 공부방은 공부만 하는 곳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지요. 학부모와 학생들은 우리의 주 고객이에요. 그 고객들은 집에 가면 공부방에 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할 거예요. 남편이나 우리들도 자신의 직장 상사나 동료에 관해 퇴근 후에 친구들이나 가족들과의 저녁 식탁 위에서 화제거리가 되지 않아요? 당연히 아이들 가정에 저녁 화제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수업시간을 온전히 수업에 전념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공부방이 내 직장이라는 개념을 가져야만 한다는 말은 비단 공부방 일을 나의 모든 거라 생각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수익이 창출되는 곳이 어디인지, 그곳이 내 공부방이라면 내 공부방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늘 생각해야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공부방 사업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나는 이 공부방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사업가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원당 월 교육비가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공부방 운영비로 기타 광고비까지 해서 최소 30만 원은 재투자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25만 원이라면 월 운영비가 50만 원 정도로 재투자 되어야 공부방이 잘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신을 상품으로 생각한다. 내가 판매될 상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 정도의 의사다운 사람인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뚜렷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를 이끌어줄 멘토가 있느냐, 그리고 동료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없다면 이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도 다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래 3년은 꼭 참고 해보자 라고 끈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나는 교육 전문가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수업해야 한다는 거죠. 이 일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독려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그런 직업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우후죽순 생겨나는 주변 공부방을 보면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 선생님들도 자신만의 원칙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오늘 시작하는 기분이 달라져 있는 자신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